신체의 장기가 제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조직을 통해 돌출되거나 빠져나오는 증상인 탈장.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약 6만 명의 탈장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성보다는 남성, 10세 미만 소아 또는 60세 이상의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볼록하게 이제 서가 걸어다니면 볼록하게 티 나와요. 그럼 누구면 도망가 버리고. 통증이 심해져 갖고 걷는데도 불편이 있을 정도였었어요. 탈장은 일상생활 중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이지만 크게 불편하거나 통증이 심하지 않아 대부분 그냥 지나치기 쉽다고 합니다. 하지만 탈장을 방치하면 괴사나 장 회색 등 합병증으로 이어지고 응급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어 발견 즉시 치료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탈장과 그 치료법에 대해 김병수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체 장기들은 복부의 근육으로 구성된 복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복벽이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인해 약해지며 신체 장기가 제자리를 벗어나 약해진 복벽을 통해 돌출되거나 밀려나오는 증상을 보이는 질환을 탈장이라고 합니다. 흔히 탈장은 유아 혹은 아동기에 일어나는 질병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각종 언론에서도 소아 탈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탈장은 오히려 성인들에게 더 많이 일어나는 질병입니다. 특히 40대 이후의 남성에서 가장 잘 나타납니다. 하지만 탈장은 소아나 40대 남성에게만 나타나는 질병이 아닌 모든 연령의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고 전체 국민의 2에서 3%가 겪는 아주 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배는 여러 겹으로 튼튼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즉 태아일 때는 고환이 뱃속에 있다가 고환의 원래 위치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고환이 내려온 길이 잘 닫히지 않으면 선천적인 사타구니 탈장, 즉 소아서해부 탈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고환이 내려온 길은 다른 복부와 달리 고환이 내려오고 나서 급하게 공사를 해야 하므로 쉽게 이해하시려면 한 겹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한 겹이라도 젊었을 때는 복압을 단단하게 견딜 수 있지만 그 한 겹이 지지가 안 되거나 늘어지면 배 안의 장기가 약해진 곳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젊었을 때 복압을 많이 쓰시는 분들, 운동선수라든지 택배기사분, 이런 분들은 약해진 곳이 더 빨리 무리가 가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도 탈장이 생기게 됩니다. 사타구니에 만져지는 덩어리는 초기에는 누우면 들어가고 서거나 복압을 높이면 만져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환자분을 진찰할 때도 눕지 말고 서서 복압을 높이시도록 유도하여 사타구니에 불룩 튀어나오는 종괴를 확인하게 되면 진단이 가능합니다. 간혹 서해부 탈장 이외에 대퇴 탈장 등 드문 탈장들이 있기 때문에 드문 탈장이 의심될 때는 초음파, CT 등의 검사로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진단된 탈장의 치료는 수술적 방법이 유일합니다. 수술은 복막이 늘어난 주머니를 묶어서 튀어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 주변에 약해진 복벽을 인공막 등으로 보강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배를 5에서 6cm 정도 열고 하는 일반 탈장 수술이 대세였지만 최근에는 일반 탈장 수술의 단점을 보완한 방식인 복강경 탈장 수술 등으로 발전되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산들거리는 기분 좋은 수요일 아침. 가벼운 걸음으로 병원을 들어서는 김종문 아버님은 요즘 몸이 더 가벼워진 것 같아 기분까지 좋습니다. 한 달 전 탈장 수술을 받은 환자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활력이 넘치는 모습인데요. 수술 전에는 사타구니에서 만져지는 덩어리에 걷는 것도 너무 불편해 밖에 나오는 것도 싫었다고 합니다. 볼록하게 이제 서가 걸어다니면 볼록하게 티 나와요. 그럼 누구면 도망가 버리고. 처음에는 약간 생길 때마다 쪼맨하더만 이게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데 한 1년, 2년 지나니까 많이 굵어졌어요. 계란 한 개 정도 좀 굵어졌어요.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어요? 예, 예. 예. 예전에 그 왼쪽 탈장 때문에 좀 불편하셨었잖아요. 예. 그 수술 받고는 좀 어떠세요? 지금도 좀 통증 같은 게 있으세요? 같은 건 없습니다. 통증은 없으세요? 네. 그 뭐 말씀드렸다시피 인공막을 넣기 때문에 네. 한두 달 정도는 좀 이물감 같은 게 느껴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느낌은 따로 없으세요? 기침한다든지 이러면 네, 좀 네. 땡기고 네네. 그건 그런 땡기는 느낌은 네. 아마 인공막 때문에 그럴 텐데, 그게 한두 달 지나면은 흐물흐물해지면서 사람 몸이랑 하나처럼 되거든요. 그러면 불편감은 전혀 없어지실 거예요. 네, 기침하고 이러면 좀 네. 땡기고 예, 그때는 안 예. 좋고 그냥 네, 뭐 여러 있으면 모르겠고 그냥 네. 앉았다 서었다 하더니 움직이면 좀 예. 약간 땡기고 한 2주 정도는 복압 쓰시는 그런 윗몸 일으키기나 이런 운동은 좀 주의해 주시고, 그러시고 잘 관리하시면은 이제 많이 편해지실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환자분은 20년 전에 우측 서해부 탈장 수술을 절개술로 받으셨던 분입니다. 수술 이후에 잘 지내시다가 갑자기 좌측 사타구니로 튀어나오는 덩어리가 만져져서 내원하셨는데요. 수술 전 촬영한 초음파 사진을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검은 동그라미가 있죠. 이것은 배 안에서 복부의 지방이 튀어나온 사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계적으로 한쪽 서해부 탈장 수술을 받은 환자군은 일반인에 비해 반대편 탈장이 추후 발생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됩니다. 그러므로 한쪽 서해부 탈장 수술을 받으신 환자분들은 반대쪽에 사타구니 종괴가 만져지지 않는지 주의가 꼭 필요합니다. 탈장은 다양한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서해부 탈장, 배꼽 탈장, 대퇴 탈장, 복벽 탈장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사타구니에서 발생하는 서해부 탈장은 다른 탈장에 비해 흔하게 발생하며 주로 남성에게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탈장의 종류는 크게 사타구니 탈장, 대퇴 탈장, 상처 탈장, 배꼽 탈장으로 나눠집니다. 선천적으로 복벽이 약해지는 부위는 사타구니와 배꼽 주위입니다. 이 부위에 발생하는 탈장을 사타구니 탈장 또는 배꼽 탈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사타구니에서 발생하는 탈장은 전체의 75%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데요. 대퇴 탈장의 경우에는 여성에서 잘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처 탈장은 수술 후 상처 부위의 복벽이 약해져서 벌어지며 생기는 탈장으로 수술 후 재발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배꼽 탈장은 배꼽 부위의 약해진 곳을 통해 뭔가가 튀어나오는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김종문 환자는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서해부 탈장이셨습니다. 서해부 탈장 초기에는 알아보기 힘들 정도의 아주 작은 돌출만 느껴지게 되는데요. 환자분들이 이미 알아채실 정도의 덩어리라면 이미 그 시작은 수년 전부터 시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구멍을 통해 처음에는 배 안에 지방이 왔다 갔다를 하다가 이로 인해 구멍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지게 되면 튀어나온 크기가 점점 더 커지게 되면서 다른 증상들, 탈장 부위의 묵직한 느낌이나 통증 같은 것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현대 의료기술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도 20년 전 우측 서해부 탈장 수술을 할 때는 피부를 5에서 6cm 정도 절개하고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5에서 10mm 정도의 구멍만 뚫고 시행하는 복강경 탈장 수술이 대세로 자리하였습니다. 이에 환자분도 좌측 서해부 탈장은 복강경 탈장 교정술을 실시하였고 20년 전에 비해 빠르고 안전하게 회복하신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되게 불편한 건 없고 지금 하고 있는 현재 흉공업에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알바하고 있는데 더 몸이 나아지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몇 달 전부터 걸을 때 불편함을 느꼈던 황경주 씨는 오른쪽 사타구니의 혹을 확인하고 많이 놀랐다고 하는데요. 오랫동안 불편함이 있었지만 귀찮아서 내버려 두었던 자신이 참 미련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사타구니 우쪽에 좀 통증이 약간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뭐 한 1년 정도 이렇게 지냈습니다. 지나다가 이상하게 무슨 혹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볼록함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집 저때 그 병원에 가니까는 이 탈장이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래 이 병원에 저 집사람이 담당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래 연결이 돼가지고 이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보니까 탈장이라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뭔가 이저 사람이 혹시나 암이 아닌가 싶은 그런 걱정도 생기고 이래 통증이 생기니까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비교할 때 육안으로 볼 때 오른쪽이 많이 티 나왔어요. 탈장 진단 나오기 전에는 한 일주일 전부터는 통증이 심해져 갖고 걷는데도 불편이 있을 정도였었어요.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네, 따로 뭐 운동 같은 거는 하시고요. 과격한 운동은 삼가락 해가지고 걷기 아. 운동 위주로 네, 매일 네. 1시간, 네. 2시간 사이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수술은 그래도 복강경으로 잘 끝났는데 네. 아마 그 이후에는 지금 불편감은 전혀 없으신 거죠? 예, 전혀 네. 전하고 후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네. 네. 특별히 뭐 그쪽에 초반에는 좀 불편감 같은 게 있으셨을 수 있는데 지금은 뭐 이물감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으신 예, 거죠? 그런 것도 없어요. 네, 네. 이제는 뭐 그런 운동에 제한을 둔다든지 그런 거는 전혀 하실 필요가 없고요. 예. 네, 간혹 가다가 반대쪽에 또 생기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서 예전에는 튀어나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다 얘기하셨지만은 이제 반대쪽도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키우지 마시고 바로 병원으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잘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운동 뭐 제한 두실 필요 없으니까 하시고 싶은 운동 다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예. 언제든지 불편한 거 있으시면 다시 오시고요. 예, 예, 예.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예, 예, 예. 환자분은 일주일 전부터 시작된 우측 사타구니에 혹이 만져져서 내원하셨습니다. 또한 혹이 만져지는 부위에 통증도 동반되셨는데요. CT를 보시면 우측 사타구니부터 복부의 지방 조직이 고환 쪽으로 내려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진행된 경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서해부 탈장이 진단돼서 복강경 탈장 교정술을 시행했습니다. 탈장의 크기가 크고 고환으로 가는 혈관이 많이 유착되어 있으셨습니다. 유착은 달라붙어 있다는 뜻인데요. 유착이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탈장이 진행된 지 오래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증상도 처음에는 덩어리만 만져지다가 점차 진행하게 되면 통증을 동반하시게 되는데요. 이처럼 일주일 전에 혹을 발견하셨더라도 탈장이 시작된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인 수년 전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타구니 혹이 발견되면 통증이 생기기 전에 바로 병원으로 오셔서 오래된 탈장이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탈장은 나이 든 남성분들이 대다수이신데요. 수술을 권유드리면 아프지도 않고 그냥 조금 튀어나오는데 그냥 갖고 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꼭 받으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탈장은 초기에 구멍이 작을 때는 복부 지방이 튀어나오다가 들락날락 하면서 구멍이 커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실제 장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이 방치되면 장이 많이 튀어나오게 되고 구멍은 작은데 튀어나온 장들은 많으니까 꽉 끼면서 배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교액성 탈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되면 장이 꽉 끼이면서 피가 통하지 않아 과격하게 개하면 장이 썩게 됩니다. 그러면 배를 열고 장을 끊어내는 큰 수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속담으로 치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수술을 병을 키워서 너무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탈장은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대표적인 외과 질환입니다. 탈장 구멍을 통해 삐져나온 복강 내 장기나 조직을 제자리로 돌리고 틈을 메워주는 수술이 필요한데요. 환자의 탈장 증상과 상태에 따라 적절한 수술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탈장 수술은 절개가 필요하다 보니 통증이 꽤 있습니다. 회복을 위하여 입원 기간이 길어지고 회복까지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흉터가 남는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복강경 탈장 수술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절개 없이
탈장 부위에 5mm가량의 미세한 구멍을 두세 개 내서 구멍을 통해 짝대기 같은 내시경을 보면서 젓가락 같은 수술기구를 삽입해서 화면을 보면서 진행하는 수술입니다. 개복 없이 작은 구멍만으로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통증과 회복 기간이 현저히 짧고 흉터가 거의 남지 않아 미용적 측면에서도 많이 선호되는 수술 방법입니다. 또한 복강경 탈장 수술 시에는 근육을 직접 봉합하지 않고 인공막을 사용하기 때문에 힘이 가해져도 재발 위험이 적습니다. 이를 의사들은 무긴장 수술이라고 부르는데요. 탈장은 수술으로만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의의 진단과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수술 방법을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확연하게 달라졌지. 전혀 뭐 아픈 게 다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전에는 그렇게 뭐 터질 것 같은 그런 통증 막 이게 욱신거리고 뒤에 그런 게 있었는데 수술한 뒤에는 약간 뭐가 이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게 약간 있다가 그게 한 일주일 넘었으니까는 막 그런 것도 없어지고 그래가 지금은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지장 없이 막 운동도 하고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이제 막 생활이 전에하고 달라지고 오로지 뭐 이제 이 몸 걱정만 하고 이래 이제 음식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전에하고 다르게 좀 맵고 짭고 이런 걸 좀 절제를 많이 하고 그냥 야채 종류, 채소 종류를 많이 섭취하고 이래 생활하고 있습니다. 더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기는 했는데 이제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새침한 표정으로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김경희 어머니는 요즘 몸이 불편하지 않아 살 것 같습니다. 탈장으로 사타구니에 혹이 만져질 때는 불안함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수술 후에는 몸과 마음이 모두 편해져 요즘은 날카로웠던 성격도 많이 평온해졌습니다. 누워 있는데 뭐가 이렇게 만져지는 느낌이 들어서 몽우리 같이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이런 느낌. 속에 들어있는 느낌이면서 차츰차츰 조금 커지는 느낌. 자꾸 손이 가더라고. 그게 신경 쓰이니까 만지면 조금 불편한 점도 있었지. 아, 오셨어요? 예. 예전에 그 대퇴탈장으로 이제 막 덩어리 같은 거 만져져가지고 오셨었잖아요. 다른 병원에서는 또 탈장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수술을 좀 고민하셨었는데 맞죠? 기억도 잘하시네. 그래서 제가 이제 CT 네. 찍고 대퇴탈장이라고 해서 이제 복강경으로 수술을 해드렸었는데 초반에는 조금 인공막을 대니까 조금 불편감이 있으셨을 텐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뭐 전혀 불편감 같은 건 없으시죠? 네, 그냥 며칠 지나니까 괜찮았어요. 아, 선생님 예. 꼼꼼하게 세밀하게 해주셨어. 네. 따로 뭐 다시 더 튀어나오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없으시고요. 네. 초반에는 저희가 몇 달 동안은 뭐 힘쓰고 뭐 이런 거는 민몸 일으키기 이런 건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이제는 6개월 이상 지났기 때문에 전혀 아무 제한을 두실 필요가 없어요. 드시는 것도 다 드셔도 되고요. 네. 특별히 뭐 불편한 거 없으시면은 재발 안 하게 잘 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는 대퇴탈장은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딴 데 붉어질 수는 없습니까? 뭘 좋은 질문이신데 반대쪽에 또 생긴다든지 이런 가능성은 아주 없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사시면서 이번에는 겪어보셨으니까 다음에 또 뭐가 튀어나오는지 그런 것만 잘 보시고 튀어나온다 그러면 병원 빨리 오시는 그렇게만 잘 신경 쓰시면 되죠. 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네, 선생님이 깔끔하게 잘해줬어요. 네네. 그럼 잘 지내시고 다음에 불편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외래로 오세요. 예. 들어가세요. 예. 한 달 전부터 좌측 사타구니에 혹이 만져져서 내원하셨습니다. CT를 보시면 지금 이쪽이 우측인데요. 이쪽에 보이는 다리로 가는 혈관들을 저희가 대퇴혈관이라고 하고 이쪽은 정상입니다. 반면에 좌측을 보시면 대퇴혈관, 다리로 가는 혈관 옆쪽으로 배 안에서부터 이렇게 복부의 지방이 튀어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좌측
대퇴탈장을 진단하게 됐고 여기에 따라서 복강경 탈장 교정술을 시행하였습니다. 탈장의 종류에 대해 설명드린 것처럼 탈장의 종류 중 가장 흔한 것은 서위부 탈장입니다. 무려 전체 탈장의 75%를 차지할 정도인데요. 그런데 서위부 탈장의 90%는 남자 환자이기 때문에 여자의 서위부 탈장은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대퇴탈장의 경우는 서위부 탈장과 달리 70%가량이 여성 환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부학적인 이유로 여성의 골반이 더 넓기 때문에 대퇴탈장이 더 잘 생기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수술 방법은 일반적인 복강경 서위부 탈장 수술과 큰 차이가 없는데요. 계획대로 탈장이 되는 주머니를 확인하고 주머니의 뿌리 부분을 동염해서 처리한 후 주변 복막을 약해진 부위에 인공막을 덧대어 수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퇴탈장은 흔하지 않고 주변의 다리로 가는 큰 혈관인 대퇴혈관들과 대퇴신경 등 주요 구조물들이 많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의사에게 수술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복강경 탈장 수술은 뱃속에서 행해지는 수술이 아니라 뱃가죽에서 시행되는 수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가스가 나오는 것과 상관없이 식사를 하시게 되고요. 크게 불편감이 없으시다면 수술 다음 날 퇴원하시게 됩니다. 인공막은 보시는 것과 같이 약간 빳빳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수술 직후인 초기에는 인공막으로 인한 이물감이나 찌르는 듯한 느낌이 드실 수 있는데요. 1, 2개월 후에는 인공막이 자리를 잡게 되면서 이런 불편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까 막 그냥 평소 살던 대로 살고 있어요. 괜찮아요. 수술을 잘 해주셨어. 선생님 굉장히 자신 있게 하시더라고. 탈장 수술의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절개술이라는 방법과 복강경 수술인데요. 절개술은 뱃가죽의 가장 바깥쪽을 사용하는 반면 복강경 수술은 뱃가죽의 가장 안쪽, 즉 탈장이 시작되는 뿌리 쪽에서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탈장 수술을 시행하고 수술 부위에 다시 탈장이 재발 환자들을 볼 수 있는데요. 절개술로 탈장 수술로 재발한 경우 다시 절개술로 수술을 할 경우에는 수술 부위의 유착으로 인해 재발 확률이 확연히 높아지게 됩니다. 절개술로 탈장 수술을 시행받고 재발한 환자분들의 경우는 복강경으로 수술을 시행하게 되면 복강경 수술 부위, 즉 뱃가죽의 가장 안쪽인 탈장의 뿌리 부분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유착이 없는 부위이므로 재발 없이 수술이 가능합니다. 제 환자분 중에서도 각기 다른 병원에서 절개를 이용한 탈장 수술 후 3번이나 재발이 되어 많이 지치신 상태로 오신 분이 계셨는데요. 복강경 수술로 재발 없이 잘 수술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성인의 탈장 수술은 인공막을 사용해야 재발률이 적은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잘못된 정보를 믿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시길 부탁드립니다. 증상이 별로 없는 질환은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금 증상이 나타났다가 괜찮아지면 별다른 의심 없이 내버려두기 쉬운데요. 그러다가 더 큰 병으로 악화할 수 있으니까요. 문제가 나타났을 때 여러분의 빠른 판단과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인 눈. 하지만 매년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는 사람 중 안과검진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뚜렷한 증상이 없어도 예방을 위해 건강검진이 필요하듯이 눈도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눈은 건강하십니까? 눈에 건조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냥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눈을 항시 감아 있어야 되고 너무 뻑뻑하면 따가워요, 눈이. 건조하고 따갑고 눈물약을 수시로 넣어야 그나마 좀 괜찮은데 그게 쉽게도 말라버려요. 눈은 스마트폰, PC, 전자기기 사용, 근거리 작업, 독서 등의 영향으로 사용량이 많아 노화도 빠르게 진행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시신경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이상이 생기면 여러 안과적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안구 건조증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오늘은 안구 건조증의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
김정희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구 건조증은 사실 단순한 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면 눈물샘이 있고 기름샘이 있습니다. 근데 이 눈물샘과 기름샘의 기능이 떨어져서 눈물과 기름이 분비가 되지 못해서 눈이 건조해지면서 통증을 느끼는 걸 안구 건조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눈물샘과 기름샘의 기능이 떨어졌는지가 사실 안구 건조증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눈물샘과 기름샘에서 눈물의 재료와 기름의 재료는 눈에 더 단 1%도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눈물샘과 기름샘의 모든 눈물과 기름의 재료는 누가 만드냐면 우리가 자연에 있는 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시거나 공기를 호흡을 하게 되면 이 오장부에서 만들어서 눈에 다 공급이 돼요. 만약에 이 오장부에서 눈물샘과 기름샘의 재료를 100을 만들어서 100만큼 보내주면 당연히 100을 분비시킬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오장부에서 눈물샘과 기름샘의 재료가 60밖에 안 가는데 100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무에서 유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장부 기능이 떨어져서 눈물샘과 기름샘의 재료가 공급이 안 되면 당연히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첫 번째가 눈물과 기름의 재료도 오장부에서 만들어주지만 눈물샘에 있는 세포와 기름샘에 있는 세포가 일을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영양분이 필요한데 그 영양분 또한 당연히 오장부에서 만들어서 공급이 돼야 돼요. 즉 오장부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눈물샘과 기름샘의 세포 기능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재료 자체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눈물 분비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때는 반드시 오장부를 좋게 만들어서 영양을 공급시켜 주게 되면 눈물샘과 기름샘의 세포가 튼튼해지고 재료가 충분히 공급이 되면서 눈물량이 정상을 찾아가게 됩니다. 나무에 비유하자면 오장부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뿌리이고 눈은 가지 중에 한 개인 건데 이 가지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뿌리를 봐서 뿌리를 치료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예후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자들도 느끼실 거예요.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내가 몸이 너무 피곤하거나 과로했을 때 더 심하다는 걸 대부분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거나 했을 때 눈이 건조한 게 줄어든다는 것을 충분히 느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안구 건조증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하게 환자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안구 건조증의 대표 증상이 통증이에요. 왜 통증이냐면 오장부에서 눈으로 가는 영양이 60밖에 안 되면 우리 눈은 100만큼 일을 안 하고 60만큼만 일을 해서 눈을 보호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실 안구 건조증은 보호작용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양이 60밖에 안 가면 우리 눈은 100만큼 일을 안 하고 60만큼만 일을 해서 눈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일부러 눈을 아프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건조증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통증인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아프지 않으면 눈을 감지를 않아요. 아프지 않으면 쉬지 않지 않습니까? 아파야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눈을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안구 건조증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몸에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를 살짝 걸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한마디로 안구 건조증이 오고 내가 눈이 아프다는 소리는 눈이 지금 피곤한 상태니까 이제 눈을 감으라고 우리 몸의 친절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구가 눈이 건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우리 눈이 시키는 대로 사실은 눈을 감고 몸을 쉬게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눈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계속 눈을 쓴다든지 몸을 휴식을 취하지 않고 예를 들어 술을 마신다든지 담배를 피운다든지 과로를 계속해서 몸을 혹사시키게 되면 더 큰 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면 쉬어야 됩니다. 이게 보호작용이라는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이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이건 병이 아니고 내 몸에서 친절하게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 몸은 너무나도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안구 건조증이 사실은 치료 안 하고 그냥 눈이 아플 때 눈을 식히는데 눈을 건드리지 않고 눈 감고 푹 쉬면 대부분이 저절로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은 괜스레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같은데요. 박지연 씨의 발걸음은 가볍기만 합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눈통증에 우울감까지 겹쳐 몸과 마음이 힘들기만 했는데요. 지금 그녀가 이렇게 밝아진 이유는 한의원에서의 꾸준한 치료 덕분입니다. 3년 동안 그녀를 괴롭힌 안구 건조증과 통증은 다른 병원에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지만 낫지 않아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다고 하네요. 일단 눈알이 빠질 것 같이 아프고 눈이 막 열이 나요. 그리고 시야가 위에 뭐가 막힌 것 같아요. 위에 이래 뭐가 막힌 것 같고 머리도 멍하고 또 눈이 아프니까 앞이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고 막 거미줄 같은 게 있는 게 왔다 갔다 막
검은 실타래 같은 게 막 휙 올라갔다가 이러고 우물우물하고 그러니까 이제 글자도 잘 안 보이고 네 그리고 머리는 항상 아파요. 머리가 아프고 막 눈이 묵직하고 3년 전인가 눈에 충혈이 한번 왔어요. 십필줄도 자주 터지고 왔는데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되니까 대학병원하고 다 돌아다녔어요. 유명한 안과 이런 데 다 가갖고 겨우 6개월 만에 이 눈을 나섰어요. 빨갛게 충혈된 거 그걸 6개월 만에 겨우 나섰는데 그러고 나서 안구건조증이 온 거예요. 병원은 이제 더 이상 가기 싫은 거예요. 안과는 가봐야 아마 안약만 자꾸 주고 더 이상의 뭐 방법은 없다. 또 뭐 나중에 뭐 수술 이런 거라 이러는데 제 눈은 또 스트레스생으로 또 온 거라서 수술할 정도는 또 아니라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스트레스를 완화하지 않으면 10년 안에 실명이 될 수도 있다. 이래 말하는데 그날 와서 너무 절망적이더라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눈 아픈 거는 좀 처음에 비해서 어떤 것 같아요, 어머니? 처음에는 눈에 이제 열이 많이 나고 예, 막 예. 이게 막 빠질 듯이 아프고 그랬는데 예. 그런 거는 한 90% 좋아진 것 지금으로 같아요. 좋아진 것 같아요. 이거 좀 생각보다 빨리 좋아진 겁니다. 눈도 약간 맑은 느낌 좀 있나요? 예, 눈이 맑고 일단 머리도 맑고요. 머리가 맑아졌죠. 그리고 눈에 힘이 막 빠지는데 그 눈에 힘도 들어오고요. 눈뜨기 편하죠, 어머니. 예, 예. 그렇죠. 체력이 좋아져야 에너지가 네. 생겨야지 다 좋아지거든요. 눈이 네. 어쨌든 눈으로 가는 에너지가 없는 거기 때문에 오늘 제가 침 놓고 반응을 좀 볼게요. 예, 이게 알겠습니다. 침 맞고 눈이 좀 바로 편해진지 아닌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머니.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침 맞으러 가시죠. 예. 예. 저희는 일단 안과 질환 같은 경우는 눈을 보는 게 아니라 오장부를 치료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오장부를 치료할 때 사상의학을 통해서 오장부를 치료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상의학 자체가 오장부 치료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오장부가 좋아졌을 때는 눈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몸이 다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장부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눈에만 영양 공급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눈도 쓰고 사실 뇌가 제일 많이 씁니다. 뇌도 쓰고 팔다리 다 쓰지 않습니까? 그럼 이 오장부가 좋아지게 되면 눈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몸이 전체가 다 좋아지면서 눈 때 몸의 일부라서 같이 좋아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지연님 같은 경우는 체질 감별을 했을 때 저희는 일단 침으로 체질 감별을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문지를 통해서 태음인으로 판단이 되어서 태음인 사상 정침을 놨어요. 그랬을 때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태음인으로 침으로 태음인인 걸 확인을 하고 태음인에 해당되는 침과 한약과 약침과 매선으로 오장부를 좋게 해서 눈을 건강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사상의학은 사람을 태양인, 소양인, 소음인, 태음인 네 가지 체질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생리와 병리를 파악한 체질의학입니다. 자, 이 사상의학이 왜 눈 안과 질환에 너무나 좋냐면 일단 제가 몇 번 설명했지만 오장부에서 눈으로 가는 에너지가 부족해서 눈에 병이 생기고 눈물량과 눈물샘과 기름샘의 기능이 떨어지는 건데 즉 에너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에너지를 보충시켜 줄 때 가장 뛰어난 학문이 사상의학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이 다 타고날 때 강한 에너지가 있고 부족한 에너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몸의 에너지를 정하는 것은 부족한 에너지가 우리 몸의 건강을 정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심장이 튼튼하고 간이 튼튼해도 콩팥이 없으면 죽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심장이 튼튼하고 간이 튼튼해도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까? 즉 내 몸을 정하는 것은 내 몸의 가장 약한 에너지인데 이 사상의학은 그걸 찾아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에너지가 가장 부족한지를 찾아내서 그걸 보충하는 학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떨어졌기 때문에 눈으로 가는 에너지가 떨어져서 건조증이 생긴 거고 녹내장이 온 거고 그 에너지가 떨어지다 보니까 피곤했던 거고 그리고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기분도 다운이 될 수밖에 없어서 불안, 초조, 우울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상의학으로 이 사람의 가장 부족한 에너지를 찾아내서 그걸 침과 한약과 약침 등으로 보충을 해줘서 에너지를 채워줘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 드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료가 끝나면 항상 침 치료가 이어집니다. 침 치료는 안구 주위의 혈액순환과 인체 기혈순환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눈과 관련된 경혈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얼굴과 손, 발 등에 있는 경혈점을 활용합니다. 눈이 통증이 지금 다 사라지고 일단은 밝고 이렇게 좀 약간 어두웠다는 게 확 다 보여요. 싹 다 보이니까 일부러 요즘에 막 머리띠도 일부러 해가지고 막 더 많이 보려고 막 이러고 기분이 좋아요. 한갑 넘어가고 이게 웬 복인가 싶어요. 그래 뭐 매일 저는 막 그냥 여기서 치료를 끝까지 다 받고
꼭 몸이 회복해서 정말 정상적으로 살고 싶습니다. 안구 건조증으로 몇 년간 고생을 한 김다연 씨는 요즘 눈이 너무 편해져 신기하기만 합니다. 항상 눈에 느껴지는 불편함과 통증으로 눈이 빨리 피로해져 일상생활이 매우 불편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그런 증상이 없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항상 이제 매월마다 안과를 다녔고 안과를 갈 때마다 안구 건조증이 심해지고 그것 때문에 시력이 저하됐단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걸 다니면서 길 가면서도 녹화할 정도로 눈이 많이 뻑뻑했거든요. 맨 처음에는 문제는 눈이 문제였는데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좀 눈만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삶의 활력이 좀 생긴다 해야 되나? 그런 게 생겼어요. 그래서 원장님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이게 눈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 오장육부에 관한 이렇게 기능을 다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눈까지 좋아지게 만드는 뭐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사실 저도 잘 안 믿었거든요. 그게 뭐 눈만 치료하는데 무슨 이게 기능 관련이 있나 이런 생각했는데 계속 옆에서 침을 맞고 약을 먹고 하다 보니까 전에 어떤 변화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눈을 떴을 때 눈이 맑다는 거. 그 다음에 눈물약을 지금 안 넣고 있어요, 제가. 이게 뻑뻑하다는 느낌이 있어야 계속 넣는데 이게 그런 걸 못 느끼니까 자연스럽게 눈물약을 안 넣어도 되는 거죠. 윤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피곤한 건 좀 어떤 것 같아요 요즘에? 피곤한 건 전보다 덜 하고요. 좀 덜한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그럼, 지금 생리양이 예, 예. 전보다 좀 작아졌고. 작아졌어요? 네, 그리고 피가 맑아요. 맑아요. 네, 그리고 생리통이 없어요. 생리통. 아 이번에 생리통 없었습니까? 네네. 아, 그래서 생리통이 없어서 있는지 몰랐어요. 이건 정말 좋은 현상이에요. 네네. 그 머리도 약간 맑아졌을 것 같은데 그러면? 네, 머리가 맑아지니까 눈이 맑아져서 예. 일할 때 사실 실수를 안 해서 그게 제일 감사해요. 그렇죠. 네. 옛날 좀 실수가 잦았었죠.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많이 하면서. 있었고 자주 깜빡하고 또 제가 컴퓨터를 보는 그 업무다 보니까 예, 예. 그 같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이게 스트레스 덜 받게 됩니다. 이 몸이 건강해지면. 네.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라는 게 주위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내 자신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근데 설명드렸잖아요. 네네. 예, 그게 내가 강해지면 누가 똑같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네네. 잘 넘어가요, 그냥. 그렇죠? 내가 막 피곤해 죽겠는데 누가 뭐라 하면 얼마나 짜증납니까? 네. 근데 예, 내가 맞아요. 아픈 데 없고 체력이 좋으면 누가 뭐라 하면 그냥 하고 맙니다, 그냥. 그렇죠? 그렇게 앞으로 더 많이 좋아질 거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은 그 네네. 태음인 혈자리에 네네. 약침을 좀 놓을 거거든요. 아, 네네. 약침도 놓고 침도 좀 넣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시죠.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8월 12일 날 안구 건조증으로 내원하셨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환경이 너무 많으셨어요. 안 좋은 일도 많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우울증이 정말 우울증으로 많은 고생을 하셨고 우울증 약도 좀 많이 예전에 지금은 아니지만 많이 복용을 하셨고 그 다음에 공황증 증상도 불안 초조한 증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막 그 불안하다 보니까 심장이 두근거리고 잘 놀라고 하는 증상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에너지가 없던 상태였기 때문에 만성 피로가 있으셨어요. 그리고 생리통이 심한 편이셨고 그리고 당연히 머리도 맑지 못하였고 그 다음에 소변도 좀 시원하게 못 보고 입이 굉장히 마른 상태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이분 체질은 태음인이셨기 때문에 태음인에 맞는 침과 한약으로 치료를 해서 그 결과 에너지가 채워졌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에너지가 채워지게 되면 가장 먼저 느끼는 게 피로한 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감이 많이 감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오장부가 좋아져서 오장부가 건강해지면 몸과 마음이 같기 때문에 마음이 같이 건강해집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피곤하고 막 아플 때 누가 뭐라면 얼마나 짜증납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내가 피곤한 것도 없고 건강하고 체력이 좋을 때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별 스트레스를 안 받게 돼 있어요. 즉 내가 몸이 안 좋아지면 사소한 일에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몸이 더 나빠지고 몸이 나빠지니까 더 스트레스를 받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셨습니다.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분이 체력이 오장부를 좋게 만들어서 체력이 좋아지고 아픈 데가 줄어들다 보니까 에너지가 생기다 보니까 몸이 건강하니까 사소한 일에 스트레스를 잘 안 받게 되고 그러니까 몸을 좋게 만들어서 이런 순순환으로 몸과 마음이 움직이게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연 씨는 침 치료와 약침 치료를 함께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치료를 받고 나면 눈이 더 맑아진 것 같아 다연 씨는 치료를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약침 치료는 순수 한약 성분을 정제한 약침을 경혈에 주입해 한약과 침의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치료법인데요. 이렇게 환자에게 맞는 맞춤별 치료로 눈과 전신의 건강까지 살펴봅니다.
그녀가 빠지지 않고 꼭 챙겨 먹는 한약은 환자 개개인의 체질에 맞춰 처방돼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현 씨는 한약 치료를 통해 안구 건조증도 좋아졌을 뿐 아니라 몸이 전체적으로 다 건강해진 것 같아 요즘 일하는 게 즐겁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걸 지금 많이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집중도 잘 안 되고 그게 저를 항상 탓했거든요. 그게 제 정신력의 문제다 생각했는데 정신력만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몸이 좀 받쳐줘야 정신도 따라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느끼니까 좀 지금보다 몸이 더 좋아지면 활기를 찾아서 좀 배우고 싶은 것도 배우고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늘리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네네. 안구 건조증을 10년간 앓았던 이동분 씨는 여러 가지 증상으로 사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었던 환자였습니다. 안과 질환뿐만 아니라 두통에 직장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려 하루하루가 행복한 마음뿐입니다. 오기 전에는 눈에 건조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냥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눈을 항시 감아 있어야 되고, 그래도 직장은 다녀야 되니까 눈을 항시 감아 있어야 되고, 근데 또 좀 있으니까 막 뭐 이마도 건지럽고 막 두통도 심하고 막 눈이 막 완전히 막 눈이 땡기는 게 막 완전히 쪼아들면서 막 너무너무 눈이 따갑고 막 그래서 도저히 막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또 사실은 다른 한의원에 갔었어요. 갔는데 약을 3개월 정도 먹는데 아무 효과가 없더라고. 그래서 여기는 제가 우연히 여기 와가지고 안과 와가지고 제가 우리 남편하고 같이 여기 들어왔는데 체질상 이렇게 약을 지어준다더라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남편은 원장님한테 가셔서 사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이제 오장육부고 모든 게 다 좋아져야 눈에도 저는 몰라서 눈에도 영양이 가야 눈이 뭐 좋아진다며 그러더라고. 약을 좀 지면서 침을 하루에 뭐 처음에는 침을 한 6번 정도 맞아야 빨리 효과가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원장님 말 듣고 약지 달라고 이래가지고 이제 계속 다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반갑습니다. 일단 눈 건조한 거는 처음에 비해서 어때요, 어머니? 처음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많이 좋아졌죠. 건조한 게 많이 줄었죠, 어머니? 네. 한 몇 프로 정도 요즘에는 좋아진 것 같아요, 처음에 비해서? 처음에 비해서는 완전 80% 거의 다 좋아졌는데. 예, 약간 남아있긴 네. 하고. 알겠습니다. 8, 90%는 좋아진 거죠? 네네네. 직장에서 스트레스는 좀 어떻습니까? 요즘은 좀 짜증이 좀 덜 나서 스트레스 많이 안 받죠. 그렇죠, 어머니. 불안감도 별로 없고. 다 낫더라도 예를 들어서 눈이 좀이라도 뭐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든지 뭐 과로했다든지 해서 눈이 좀 따가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와서 그때는 와서 침 한번 맞아주면 금방 낫거든요, 어머니. 네네네. 꾸준히 오세요. 예예예. 그리고 잘 치료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분은 근데 굉장히 오래되셨어요. 2022년도 4월 18일 날 오셨거든요. 1년이 넘으신 분입니다. 이분은 안구 건조증이 10년 이상 되셨고, 그리고 처음에 표현하시기에 두통이 너무 심해서 막 돌 것 같다는 표정을 하셨어요. 표현을 쓰셨어요. 그리고 직장에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긴장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에너지가 고갈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피곤하셨고, 소화도 안 됐고, 머리도 아프고, 머리도 맑지 못하고, 그 다음에 불안, 초조, 우울하고, 심장이 정중증이라고 해서 심장이 많이 두근거리고, 눈도 굉장히 많이 침침하고, 눈이 피곤한 걸 굉장히 많이 호소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 앞이랑 비슷하지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 너무 불안하다. 직장에서 너무나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직장을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에요. 생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무 힘들지만 계속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셨습니다. 직장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치료하고 나서 직장이 바뀌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가 안구 건조증하고 사실은 이 우울증이 같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에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면 눈은 스스로를 아프게 만들어서 에너지를 덜 쓰게 하고, 우리 몸 전체도 어떤 방어 작용을 하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출근을 해서 하루에 100만큼 에너지가 필요해요. 이분 같은 경우에. 그런데 오장부에 60밖에 생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60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100만큼 일을 하게 되면 큰 병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에너지가 60밖에 없으면 100만큼 일을 안 하고 60만큼 일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로 하는 게 일부러 기분을 우울하게 만들어 버려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기분이 좋으면 에너지를 쓰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기분이 좋으면 밖에 돌아다니고 싶고 일도 더 열심히 하고 싶고 에너지를 쓰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이렇게 몸이 나쁜 상황에서 기분이 좋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에너지가 없는데 에너지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은 일부러 기분 우울하게 만들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우울하면 일을 안 하게 돼요. 쉬게 되고 에너지를 덜 쓰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에너지가 떨어져서 기분이 우울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눈을 치료하기 에너지가 좋아졌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60에서 100이 생겼어요. 그러면 체력이 좋아지게 되면서 당연히 에너지가 100이 되니까 이제는 에너지를 쓸 에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아다니고 싶고 일도 더 열심히 하고 싶고 하면서 기분이 같이 좋아졌던 겁니다. 오늘 동분 씨는 매선 치료를 받는데요. 매선 치료는 침을 맞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도 녹는 실이 사상 치질침을 맞는 같은 혈자리에 자리해 계속 침을 맞고 있는 효과를 주는 치료라고 합니다. 침을 꽂아놓고 생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침을 20분 정도 놓고 뺄 수밖에 없는데 이 매선요법의 가장 장점은 뭐냐면 이 매선이라는 것은 의료용 실을 우리 몸의 혈자리에다 꽂아 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실이기 때문에 꽂아 놓더라도 별 이물감이 없고 3주 뒤면 녹아 없어집니다. 하지만 3주 동안 혈자리를 계속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3주, 그러니까 계속 침을 맞고 생활하는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안약을 통째로 5통을 넣었어요. 5통을 넣었는데 이제는 그냥 안약을 안 넣으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요. 모든 게 다 좋아졌어요, 지금은. 저는 지금 일하면서 너무 짜증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랬는데 불안정 이런 게 너무 많이 있었는데 이 약 먹고 침 맞고 완전히 날아갈 것 같아요. 몸이 너무 가벼웠어요. 옛날에 일할 때는 몸이 막 통증도 오고 억수로 몸이 무거웠는데 지금은 너무 가볍고 날아갈 것 같아요. 나이가 이제 60 넘어 들어가잖아요. 이제 나이가 들면 이게 안 아픈 것 같아도 또 아프고 또 여기 또 병 나고 이래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여기 또 꾸준히 다니면서 멀리 여행도 못 가는 그런 것도 좀 가고 싶고 친구들도 좀 만나고 싶고 그냥 그런 마음이 있어요. 눈의 기능은 오장부 기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눈이 불편하다고 해서 눈에 좋은 행동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오장부를 한번 자기가 궁금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장부를 좋게 하는 모든 행동은 눈을 다 좋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굳이 뭐 병원에 안 오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과로같이 오장부를 나쁘게 하는 모든 행동이 내 눈을 병들게 만들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그것을 개선해 보면 안과 질환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안과 질환뿐만 아니라 불안, 초조, 우울한 거라든지 이런 정신적인 증상들도 많이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눈 건강을 소홀히 하거나 잘못된 눈 건강 습관을 지니고 있다면 시력 손상이나 눈 질환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눈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의 관심과 관리가 그만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속적인 실천이 필요할 때입니다.